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김아빠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스포츠 영양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영양학은요, 보디빌딩 구술 영역 중에 지도 방법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이 4개의 분야 중 하나의 분야이고요.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양 섭취, 그 다음에 단백질의 역할, 영양 관련 호르몬 작용 등이 되겠습니다. 헬스를 하시는 분들, 몸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좀 많지만 좀 익숙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스포츠 영양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영양학입니다. 1번.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먼저 3대 영양소인데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탄단지입니다.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거기서 3개를 더해서 6대 영양소로 또 얘기를 하는데요. 무기질, 비타민, 물이 포함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인체에서의 수분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리 몸의 60에서 70%는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체온 조절, 그 다음에 영양분 전달,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운동 중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시오. 운동 중에 땀 배출로 혈액 내 수분이 줄게 되고요. 체내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소가 줄어요. 그래서 운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4번. 탈수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 생리적 기능을 실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 능력하고 체온 조절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탈수 현상이라고 부르죠. 지금 아까 서두 얘기했던 그 수분의 역할을 알게 되면 줄줄이로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될 거예요. 자, 다음 5번. 시합 전 수분 조절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자, 시합 1, 2주 전에는 충분히 수분 섭취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루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조절하여 근육의 선명도를 높여준다. 사실 이거는 뭐 선수마다 다 적용하는 부분이 달라서 이게 무조건 뭐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저희가 뭐 기본적인 교재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영양소 1g당 칼로리의 양을 말하시오.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같아요. 4고요. 지방은 9입니다. 9. 4칼로리, 9칼로리. 지방이 좀 더 많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 자, 7번. 트레이닝을 위한 에너지 영양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크게는 에너지원들은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분을 하고요. 이들은 ATP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요거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영양소는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요. 이는 ATP를 합성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굳이 길게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8번. 탄수화물의 기능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먼저 기능은요. 신체를 위한 주 에너지료가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을 절약하게 도와주고요. 중추신경계의 연료를 맡아서 하고 있다. 1g당 4칼로리 아까 배웠었고요. 종류는 뭐가 있냐? 탄소, 수소, 산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되어 있고요.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단순 탄수화물에는 설탕이나 밀가루, 음료수, 과일 등이 되겠고요. 복합 탄수화물은 고구마, 쌀, 곡류, 채소가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당 딸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 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할 때는 그 포도당으로 다 변환을 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때 쓰는 당의 종류, 그래서 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9번. 탄수화물 섭취 후 탄수화물이 저장되는 세 곳을 말으시오. 근육과 간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혈액에는 글루코스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근육, 간, 혈액 이렇게 세 곳에 저장되는데 혈액은 조금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된다. 자, 다음 10번. 단백질의 기능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능과 종류고요. 기능은
세포 생체를 구성하는 성분이고요. 효소나 호르몬을 생성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근수축을 하기 위한 기본 요소가 되겠죠. 1g당 4kg가 되고요. 종류로는 아미노산으로 된 복잡한 고분자 N 화합물입니다. 네, 아미노산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눠집니다. 자, 식물성은 콩, 땅콩, 곡물, 옥수수, 해바라기 씨 이런 것들이고요. 동물성은 육류, 생선, 닭고기, 뭐 계란, 우유, 치즈 이런 것들을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다음 11번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완전 단백질은요. 그 생명체가 성장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불완전 단백질은요. 성장하거나 이렇게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하나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 여러 개로 결합이 되는데요. 그중에 모든 것들을 갖춘 게 완전 단백질. 거기서 몇 개 좀 빠진 단백질류들 이런 것들을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류들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12번 단백질 섭취 시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운동 직후 60분 이내가 동화 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과 같이 섭취해 주는 게 좋다. 단백질만을 섭취해 주는 것보다는 흡수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섭취해 주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3번 지방의 기능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능이고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요.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하고 그리고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허기를 억제하고 1g당은 아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다른 9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는요.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유리지방산이 이용 가능한 연료의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필수지방산은 신체의 성장과 유지 및 생리직 과정에 필수입니다. 필요 없는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어떤 호르몬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해줘요. 자, 14번 체지방에 대해 말하시오. 체지방은 크게 피하지방과 안 속에 있는 내장지방이 있습니다. 피하지방은 피부 밑에 있는 지방, 내장지방은 인체 장기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을 말하죠. 자, 15번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에 대해 설명하시오. 포화지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그리고 다량 섭취 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 불포화지방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굳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오히려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 불포화지방은 견과류나 생선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오메가6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불포화지방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생리적으로 필요한 남녀의 최소 지방 보유율을 말하시오. 자, 남성은 5%고요. 여성은 그의 2배인 10%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비타민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역할입니다. 특수한 대사 기능 수행을 위한 유기물질이다. 신체에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제를 복용을 해줘야 되고요. 필요한 거 왜 필요하느냐? 정상적 기능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이 필요한데 부족할 경우에는 성정이 좀 부진할 수도 있고요. 영양 부족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의 종류는 총 13가지가 있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비타민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비타민은 크게 수용성하고 지용성 비타민 두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수용성은 물에 녹아요. BC, 예, BC는 물에 녹습니다. 과잉 섭취되면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ADK, 체내에 축적되어 과잉 섭취 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용성은 BC, 지용성은 ADK, BC 카드는 소변으로 배출된다. BC 카드가 아닌 것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쌓인다. 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같지만 익숙한 걸 대입해서 외우면 좀 더 외우시기가 편하십니다. 수용성은 BC 카드다. 네. 자, 비타민 C에 대해 설명하시오. 비타민 C는 근력 운동이나 근육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에 효과적인 비타민이 될 거예요.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상태에서는 비타민 보정량 감소 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더 좋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C는 항암 작용과 감기 예방, 피부 치료 기능도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21번 엽산에 대해 설명하시오. 엽산은요, 비타민 B의 일종이에요. 네, 비타민 B군에 대한 일종인데요. 단백질 대사와 세포 분열, DNA, RNA 이런 합성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번 에어로빅 운동 중 산소를 절약하는 비타민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비타민 E. 에어로빅은 비타민 E다.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구구절절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자, 23번 웨이트 트레이닝의 주 연료원을 말하시오. 위에 얘기했죠. 주 연료는 무조건 탄수화물입니다. 힘쓰는 건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백질이 사용이 된다. 이거 꼭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24번 유산소 운동 시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말하시오. 자,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요. 운동 시간이 극도로 길어지거나 에너지원으로 고갈이 될 경우에는 지방을 다 썼다고 하면 단백질을 분해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25번 트레이닝에서의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균형 잡힌 영양은요. 생리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고요. 신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게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런저런 효과들을 다 저해를 시키고 피로도 불이키고 더불어서 체력까지도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26번 트레이닝을 위한 필요 칼로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성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칼로리는 2000에서 약 2500칼로리고요. 트레이닝, 운동 중에 있는 성인은 그보다 좀 더 많은 3000에서 3500칼로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구구절절 그게 대사량이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7번 콜레스테롤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지방의 한 종류입니다.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는 지방의 한 종류인데 호르몬을 합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HDL과 LDL입니다. HDL은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요. LDL은 콜레스테롤을 조직으로 운반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LDL이 높으면, HDL 말고 LDL이 높으면 동맥경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막히는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DL은 좀 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8번. 인슐린에 대해 설명하시오. 인슐린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차후에 복합되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자, 인슐린이란 췌장의 세포에서 분비되는데요. 혈액 속에 포도당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을 얘기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도 인슐린 주사 맞고 하죠. 그래서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일정 수준 유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합성을 촉진하는 작용과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당뇨병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29번 당뇨병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당뇨병은요. 인슐린이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으로 안 돌아갔을 때 생기는 병입니다. 1형과 2형으로 나눠지는데요. 1형은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해요. 어린 나이에 이런 것들이 발생됩니다. 먼저 1번 빠르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발병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2형은 인슐린 저항성이 특징이고요. 가장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생기는 게 바로 이 2형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당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맛을 지닌 물질로 물에 녹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탄수화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탄수화물이 쪼개져서 마지막까지 쪼개진 게 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당류와 단당류 2개로 이루어진 이당류, 그 다음에 단당류가 3개에서 10개로 이루어진 올리고당이 있습니다. 이 당류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당류 및 올리고당은 체내 단당류로 구분이 돼서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이 된다. 결국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단당류, 이당류 이렇게 잘게 부셔서 에너지로 사용이 된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31번 포도당에 대해 설명하시오. 포도당은 단당류에 해당합니다. 글루코스라고 하죠. 아까 위에서도 어떻게 어디로 쪼개진다 이렇게 말했죠? 혈액의 글루코스로 이렇게 쪼개진다, 저장된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 에너지가 급히 필요할 때는요, 이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저장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 지방으로 전환이 된다. 자, 32번 글리코겐에 대해 설명하시오. 섭취한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간이나 근육 등에 저장되어 운동 에너지로 쓰이는 탄수화물의 최종 형태,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저장되는 공간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지 얘기했죠? 자, 다음 33번 글리코겐 로딩에 대해 설명하시오. 글리코겐 로딩은요, 시합 일주일 전 운동량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여 저장량을 높여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디빌딩 대회를 나올 때 로딩 얘기를 하죠.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이 글리코겐을 충전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방법을 풀어서 설명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자, 34번 카보로딩에 대해 설명하시오. 카보,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에너지원이 고갈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탄수화물을 저장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보디빌딩에서 시합 전 볼륨감을 높여주는 데 이용한다. 네네. 요거는 위에는 이제 위에랑 거의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5번 시합 전 체중 감량 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자, 주 에너지는 글리코겐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로딩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시합 전 볼륨감을 올리기 위해서 로딩을 실시한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결국 퍼포먼스와 어떤 운동을 위해서 반드시 탄수화물을 섭취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BCAA 분지 사슬 아미노산 네 류신 이소류신 발린입니다. 예. 그 손상된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고 근육 피로의 방지를 줍니다. 아미노산 아까 뭐라 그랬죠?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자,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 하고요. 운동 전과 중에 섭취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37번 필수 아미노산에 대해 말하시오. 자, 류신, 이소류신, 발린, 페닐알라닌, 메티오닌, 트레오닌, 히스티닌, 라이신, 크립토판 이거 외우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쇼츠 버전으로 하도 안 외워져서 쇼츠에 제가 이 영상만 따로 모아놨어요. 제가 이 구수 시험을 준비하면서 몇 개 항목이 정말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런 건 쇼츠의 재생 목록 보시면 알기 편하게 풀어서 뭐 앞글자만 따는 두음법칙을 이용하거나 연상법을 이용해서 외우시는 방법들을 쪼개서 놨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8번 카르니틴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방의 활용을 향상시키는 기전으로 유산소성 지구력을 증가시키며 에너지 보충물 능력을 인정받은 화합물이다. 사실 이런 것도 잘 외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익숙한 어떤 화합물도 아니죠. 그냥 지방의 활용을 향상시키는 도움을 주는 그러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보충 능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외우시는 게 편하시겠죠. 자, 39번 L-카르니틴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지방산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소예요. 지방 먹은 것들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건데요. 지방산을 산화를 촉진하고요. 근육의 활동을 증가시켜서 피로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40번 글루타민. 이제 조금 익숙한 거죠. 글루타민.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여러분 아미노산 뭐라 그랬죠? 네, 단백질이죠. 네, 면역력을 상승시켜주고요. 근육통, 피로도 줄여주고요. 근손실 방지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비슷한 이름 글루탐산 41번. 글루탐산에 대해 말하시오.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근손실 발생 시 근육 합성 촉진, 면역체계 활성화, 근육량 증가 목표의 경우 섭취를 권장하고 있고요. 신장 이상 시에는 섭취하면 안 되겠다. 자, 아미노산 종류는 다 단백질류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글루탐산이나 글루타민 이런 글루자가 들어가는 거는 아미노산 종류의 하나구나라고 외워주시면 좀 더 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기 때문에 근육 합성이라든가 근육통 피로를 줄여준다든가 근손실을 막아준다든가 근육 성장을 도와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크게 외워두셔서 이게 탐산이었나 타민이었나 이렇게 헷갈릴 때는 공통되는 품목들을 먼저 다 이렇게 구술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뭐 5개 얘기하면 3개 정도 맞는다면 부분 점수 받아갈 수 있잖아요. 뭐였더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점수 못 받는 겁니다. 자, 42번 크레아틴에 대해 말하시오. 잘 아는 거죠? 우리가 맨날 먹는 겁니다. 육류나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입니다. 자, 95%가 골격근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50%는 인산 크레아틴,
그리고 70kg 남성의 경우에는 근육 내에 약 120g의 크레아틴이 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앞에 있는 내용 좀 외우기 편한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외워두시고 여유가 되실 때 뒤에 부분을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 자, 43번 크레아티닌입니다. 크레아틴에서 생기는 물질인데요. 아주 근육 내에 작은 양이 혈중성으로 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배설이 된다. 요거까지만 외워두시면 돼요. 자, 44번 DHEA 부신에서 생산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요. 자,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이 됩니다. 여성에게 과다하게 사용될 시 남성화를 유발시킬 수 있고요. 45번 DHA입니다. 지방이죠, 지방. 고도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식물 플랑크톤 및 해조류에서 주로 생합성하고요.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지방에도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이 있다고 했죠. DHA는 지방이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유청 단백질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유에서 추출한 고급 단백질이에요. 유청, 우유 유자. 네, 고급 단백질이고 흡수가 빨라서 빠른 영양 공급을 위해 섭취를 합니다. 자, 47번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거는 조금 관심도 있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화작용은 운동 후 회복, 성장입니다.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근육에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작용입니다. 운동 후 회복,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이 커지는 작용을, 그 상태를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동화작용 촉진을 위해서는 운동 직후 기회창을 이용하여 영양을 섭취해준다. 그러니까 운동이 모두 끝나고 쉬고 있는 단계, 내 근육이 회복되고 있는 단계를 동화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반대되는 작용이에요. 이화작용. 자, 근육이 분해되는 작용인데요. 공복 유산소나 단식, 지방, 근육까지 분해되는 것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동화, 이화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외울 때는 동화, 쉬면서 동화 한 편을 읽는다. 그래서 이것은 동화작용은 쉬는 거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반대되는 게 이화작용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48번 보충제의 필요성과 섭취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강도 높은 훈련의 전후 식사 외로도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할 때 필요합니다. 1g, 1회 섭취 시 남성은 30, 여성은 20g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49번 스테로이드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약물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었죠, 원래는. 자, 하지만 부작용으로 얼굴이 붓고 홍조, 체중이 오르거나 골다공증, 면역력이 약해지고요. 우울증 등들이 있습니다. 자, 50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근육을 일시적으로 세게끔 단백질 동화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입니다. 저희 동화작용 얘기했죠. 단백질 동화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한 스테로이드입니다. 세계 도핑 방지 규약에서 금지하는 약물이 되겠죠. 자, 51번. 운동 전 카페인 섭취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피곤함을 감소시켜주고요. 자, 운동 시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유산소 운동 시 지방을 최대한 활용하게 도와준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 시 힘이 생기게 해주고요. 과도하게 섭취할 때는 불안감, 불면증, 그리고 이뇨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2번 흡연이 운동 수행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기도저항, 그리고 산소량의 감소, 심폐기능 저하, 산소 공급 장애, 혈압 증가, 심박수가 증가, 지구력이 떨어지고 운동 능력도 떨어져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고, 솔직히 저라면 이거 문제로 안 내겠죠, 이런 문제는. 자, 53번 알코올 섭취가 53번 알코올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반응 시간이 떨어지고요. 탈수가 오고요. 균형성이 떨어지고요. 평행성도 떨어지고요. 운동하고 싶지도 않아져요. 그러면 심혈관계 지구력도 떨어지고요. 근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근육 수축 기능 또한 방해가 됩니다. 축축 늘어지죠. 자, 54번 공복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공복 상태에서는요. 혈당과 간, 글리코겐이 낮아 고강도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과 간의 글리코겐이 낮기 때문에 운동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저혈당, 어지러움, 피로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효율과 안정성을 봤었을 때는 좀 피해야 되겠다. 자, 55번. 탄수화물을 그럼 과다 섭취한 후 바로 운동하면 왜 불리하는가? 이런 것들도 이거 안 나올 것 같죠? 이거 문제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자, 작년에 구술 평가하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 문제 뽑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막 생겨납니다. 당을 안정화시켜야 되니까요. 그 이후 가능성 저혈당처럼 혈당이 떨어지면 집중력 저하, 운동 수행 능력이 되겠다. 네. 자, 57번. 여성에게 상대적 영양 부족이 나타날 때 볼 수 있는 변화를 설명하시오. 피로감이 올라가고요. 생리가 불순해지고요. 그다음에 피부나 모발 상태가 안 좋아지고요.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58번. 탈수의 증상과 원인. 원인은 과도한 발한, 수분 섭취 부족, 전해질 손실 등이 있습니다. 자, 증상은 갈증, 어지러움, 두통, 근경련, 심한 경우 운동 수행 능력 저하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 수분 보충을 잘 해줘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운동 영양학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뭐 그 외적으로도 비타민이라던가 어떤 수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1시간 이후에 우리가 식후 1시간 이후에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문제들도 나왔었단 말이죠. 그 같은 경우는 이제 탄수화물 과다 섭취의 문제를 좀 풀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구술 시험을 한다라는 것은 답은 있지만 답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떠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어떠한 형태로도 구술이 된다면 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 말 안 하면 점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기전들을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이해한 내용을 어느 정도 풀어서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방향성이 맞다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딩된 것들을 그대로 외운다기보다는 우리 몸의 기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이거 어느 정도 다 외우시면요. 충분히 이 영양학 부분은 패스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양학 부분에서도 분명히 문제 출제되니까요. 그리고 운동하는 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이거 좀 잘 숙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오픈 카카오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주소들이 링크가 있으니까 오셔서 정보도 받으시고 공유도 하시고 서로 응원해 가시면서 구술 시험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